매일 거울 앞에서 자존감을 깎아먹던 한 남자. 외모 스트레스에 지쳐 결국 그는 충동적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장모님의 나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과 고전이 살아 숨쉬는 도시, 그리고 백인, 아시아계, 중앙아시아계가 함께 살아가는 진짜 다문화 도시. 그런데 이 도시에 아주 이상한 별명이 있습니다. 김태희가 평범해지는 도시. 그 남자는 왜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진짜 인생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2살 회사원 장우연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내려가는 지금도 여전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처음엔 단순한 외모 스트레스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느껴봤을 감정일 겁니다. 필터 없는 사진을 올릴 수 없고 피부가 조금만 안 좋아 보여도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나면 혼자만 따로 보정하고 저장하는 그런 나날들. 저에게도 그런 날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비주얼 좋은 신입이 들어올 때면 괜히 제자리가 좁아진 기분이 들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 모양을 수시로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거울 앞에 서면 항상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참나, 오늘도 피부는 또 왜 이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더군요.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사람이 중요한 건 성격이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잘생긴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고 예쁜 사람을 SNS에서 더 오래 보고 있더군요. 그 모순이 저를 더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김성우 씨가 제게 툭 던진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우연 씨, 장모님의 나라 몰라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긴 그냥 길에 다니는 사람도 김태희 수준이래요. 처음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요즘 피곤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날 퇴근길, 지하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태희가 길에 흔하다고? 장동건이 편의점에 앉아 컵라면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진짜 그런 곳이 있긴 한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무심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 패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고 1시간, 2시간,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블로그에는 길 가다 모델인 줄 알고 말 걸었다는 글도 있었고 유튜브에는 실제 거리 인터뷰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러시아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인형 같았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콧대는 높고 눈은 깊고 웃을 때조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머릿속에 이상한 욕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번 진짜 가볼까?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꾸만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그 한 문장에 기대고 있었던 걸까요? 결국 저는 일주일 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왕복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경유를 2번이나 거쳐야 했고 비행 시간만 3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두근거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태희도 평범해지는 도시, 과연 어떤 곳일까? 그날부터 2주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관련 콘텐츠를 밤새 뒤졌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음식은 뭘 먹어야 하나? 길거리 치안은 괜찮은가? 그러다 점점 더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나도 그곳에선 다르게 보일까? 드디어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에서 6시간을 기다린 후 다시 모스크바를 지나 마침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항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간판은 모두 키릴문자로 되어 있어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은 설렜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황금빛 돔과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위를 걷는 사람들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냥 청바지에 셔츠를 입었을 뿐인데 마치 런웨이에서 걸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년 여성조차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고 지하철역 앞에 모여있던 청년들은 어떤 브랜드 모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와, 대박, 진짜였어. 이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감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지? 그 순간 저는 조금씩 그 도시가 가진 진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꾸밈없이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느낌은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말 그대로 구경만 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 같았습니다. 저마다 다르게 꾸민 사람들이 거리 위를 자연스럽게 오갔고 고풍스러운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찬 공기는 머릿속까지 맑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서울에서라면 길 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쟤는 잘생겼네, 쟤는 나보다 낫다 같은 평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런 시선을 주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런 시선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비교와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트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야기하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모습, 옷차림보다 당당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중앙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연인들,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손짓으로 웃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모습들이 저에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정의를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지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소소한 문화 교류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이름은 알리나이고 통역공사를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녀는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연예인 같은 미모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눈길이 갔습니다. 유창한 영어, 차분한 말투, 무엇보다 말끝마다 담긴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우연히 그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 좋아해요. K드라마도 자주 보고 음식도 좋아해요. 김치찌개는 한 번 해봤는데 너무 맵더라고요.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을 좋아한다는 말이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리나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러시아에 오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망설였지만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냥 한국에선 외모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다들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비교되는 게 싫었거든요. 여기 오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알리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선요, 누가 잘생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지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저보다 제 안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알리나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박물관을 가고 네바 강 근처를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문학을 전공했고 예술을 좋아하며 자주 시를 쓴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직접 쓴 짧은 시를 읽어줬는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늘 외모로 판단하지만 사실 가장 아름다운 건 마음의 주름이에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 모습은 서울에서 거울 속에 비치던 초조하고 위축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차분하고 조금은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이상하게 평가가 안 된다. 처음 그 도시를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이제 어느새 일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리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꾸밈없는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 곁에 있을 때면 저도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외모에 대한 평가와 경쟁 속에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짜 저 자신을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알리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도시, 이 사람, 이 시간 모두가 저에게 있어 무언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짧은 여행이 끝나기 전에 저는 알리나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점점 깊게 자리 잡는 이 감정의 정체를 조금만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여행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마음속에 점점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얻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알리나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특별했던 탓인지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늦은 오후 붉게 물든 네바 강을 따라 걸으며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웃음을 나눴고 특히 알리나가 좋아하는 작은 독립서점에 가서 그녀가 추천해준 시집을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서로의 습관과 표정, 웃음소리까지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알리나가 특별한 러시아 가정식을 먹여주고 싶다며 자신이 자주 가는 현지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관광객은 잘 모르는 골목에 숨은 정말 현지인만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에 6개의 테이블,
나무로 된 인테리어, 허름하지만 정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메뉴판은 전부 러시아어로 되어 있었고 종업원도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알리나는 익숙하게 몇 가지 음식을 주문했고 저는 그냥 그녀가 시키는 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음식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 중 하나가 제게는 전혀 낯선 비주얼이었습니다.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났고 젤리처럼 굳어있는 고기 요리였는데 제 입맛에는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한 입을 삼키고 나서 저는 자연스레 물을 찾았고 다시 두 번째 입을 먹으려다 포크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알리나는 눈치를 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입맛에 안 맞아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생소해서요라고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나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인가를 러시아어로 직원에게 이야기하더니 몇 분 뒤 새로운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좀 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녀가 대신 이야기를 하고 메뉴를 바꾸고 제 기분을 살피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아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나 씨가 너무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배려를 상처로 돌려버린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알리나는 멈춰 서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현 씨,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여긴 아니에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불편하면 고쳐야 해요. 그게 배려예요. 괜히 참는 게 더 상대를 힘들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마음에 안 들어도 표정 관리하며 웃는 게 예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괜찮은 척이 오히려 상대를 어색하게 만들고 관계의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곳의 친절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다음날 아침 알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제 말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를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알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대신 우연 씨는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그 답장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배려는 단지 친절을 넘어선 신뢰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려 안에서 처음으로 솔직한 관계라는 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날 알리나와 함께 네바 강변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다시 와도 돼요? 그 말은 머리로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뱉은 진심이었습니다. 알리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도시와 그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이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장에 사표를 냈고 자취방 계약을 해지했으며 부모님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짐도 마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더 이상 낯선 여행지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2달 뒤 저는 다시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내렸을 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맑고 따뜻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저는 익숙한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눈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모 스트레스로부터의 도피였던 도시. 하지만 지금 이곳은 제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알리나는 공항까지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연애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정확히 사귀자는 말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이 도시에 돌아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해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해 머문 곳은 알리나가 도와줘서 구한 작은 쉐어하우스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라디에이터와 큰 창문이 있는 방이었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네바 강이 보이는 그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날 아침 그 방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 위로 몇 개 안대가 깔려 있었고 저 멀리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구나. 생활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았습니다. 말도 익숙하지 않았고
버스를 탈 때마다 헷갈렸으며 슈퍼마켓에서는 계산대 직원이 묻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몇 번이나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러시아어 수업을 들으며 실수를 반복했고 그 과정을 통해 나도 변화하고 있다는 실감을 얻었습니다. 어학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국적도 성격도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삶을 위해 여기 온 사람들이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늘 솔직했고 경쟁이 아닌 응원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늘 비교와 속도에 지쳐있던 제게 그것은 새로운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알리나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말 없이도 서로의 생활에 스며들었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거나 작은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예 같이 살아볼까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동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 가까운 거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옮긴 집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살던 아파트였고 두 사람이 지내기에 아담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 몇 장을 걸었고 알리나는 창가에 러시아 시집을 놓았습니다.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인이라는 말 이상의 관계로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존재가 된 것이죠. 어느 날 알리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 씨, 처음 만났을 땐 자주 거울을 봤던 거 기억나요? 지금은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외모를 평가하지 않았고 거울 앞에서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변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바꾼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필터로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에게 화장을 하라고 하지도 더 멋져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저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곳, 타인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곳, 그리고 그 속에서 저 자신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도시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을 때 저는 작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가 누군가에겐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된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저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저는 조용히 커피 한 모금을 마십니다. 커피는 여전히 쓰지만 삶은 훨씬 더 달콤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외모는 바뀌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우현 씨처럼 낯선 도시에서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경험.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단 1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